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에 이어 형님 찬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긴 했지만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이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 퇴직 공무원 4명의 자녀가 또 나왔어요. 근데 과거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좀 다르던가요? 네, 일단은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 결과 이제 친인척 특혜 비위 의혹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아빠가 이제 소속한 기관,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력직으로 채용하는데 자녀들을 채용했다는 것이고 네. 거기에서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면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 동료의 누구 아들인지 알고 채용했다라고 한다면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4건뿐만 아니라 다른 친인척 비위까지 총 10건이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인 자체 조사 이후에 추가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선관위 간부 4명 자녀가 아빠 근무지에 이제 경력 채용한 사실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아들이 직접 시험을 봐서 거기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아빠 찬스 말고도 형님 찬스도 있다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고위직 간부인데 거기에 이제 동생이 이제 경력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경력 채용이 됐다라는 점이 이제 하나 불거진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승진 과정에서도 12개월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이제 승진을 한 것이 좀 부당하게 너무나 신속하게 승진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8급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하고 또 선관위에 와서 뭐 6개월 정도 지나면 누구나 승진 대상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에 의해서 11개월 만에 승진이 된 사람이 있었는지 전례가 아니면 형님과 아우지간으로서의 모종의 영향력이 행사됐거나 특혜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과거의 어떤 관행들을 못 버렸다 이런 지적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누구는 들어가는 거 아니냐, 누구는 또 승진도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서 박탈감이 큰데 문제는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하는 일이 공정이 더 앞서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기관으로 선관위를 보고 있고 그만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외부의 견제가 어려운 조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인사 채용 과정에서 좀 특혜성이라든가 자녀들이나 친인척들이 다수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것이 독립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견제나 여러 가지 감시가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양면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KT나 뭐 채용 비리 사건도 있었고요. 대학 교수들이 뭐 자녀들을 입시나 뭐 어떤 성적을 주는데 어떤 특혜를 줬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엔 선관위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그것도 지금 친인척 관련해서 거론되는 것만 4건 또는 나가서 10건 정도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인물로 이 부분이 이제 좀 방임되어 온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특혜 의혹이 사실인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모가 일하는데 자녀가 경력직으로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모종의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금전적인 대가 거래 관계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는 채용되지 않을 사람을 이런 인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나 이런 권력으로서 채용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을 하고요. 직권 있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 남용죄도 이제 거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선 공무원들끼리는 인사청탁하는 게 금지되어 있죠.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도 이제 거론해볼 여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 조사라든가 뭐 전수조사, 감사만으로는 밝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관위가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해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에 해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징계나 뭔가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보니까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또 특혜 채용받은 자녀들은 계속 정상 근무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부분이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종국적으로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퇴직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선관위가 조사 대상에서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 협조라든가 개인정보 동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확인이 덜 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수사기관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거나 네. 국정조사 과정에서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뭐 혐의라든가 범죄의 어떤 소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적법 절차상 위법 행위라든가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이 확인돼야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이 직위를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는 조사 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이행이나 징계위원회나 또는 이제 범죄까지 나아갔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 이렇게 특혜로 들어온 부분들은 예를 들면 채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니까 선관위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많은 견제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 전수조사 범위를 좀 늘리겠다. 사촌 이내 친족까지를 확대하고 또 사무총장직도 개방하겠다라고 하는데 해결책이 됩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 중에는 일부 이 사무총장직을 외부 개방을 한다던가 특히 이제 임용을 하거나 승진을 할 때 외부 인사들을 어느 정도 많이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는 선관위원장 자체를 비상임위원으로 지금 있는 것을 상임위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에서도 사무총장, 차장들이 가지는 권한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인사권이 좌지우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상임위원들이 어떤 특정직에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면서 권력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도 꼭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민간 기업에도 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면접에 들어온다거나 승진에 점수를 주는 것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빠의 친구가 들어와서 면접을 한다거나 아빠랑 아는 동료들이 와서 면접을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요.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고위직들만 이제 옷을 벗고 나가가지고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고위직의 상징적인 사람들만 책임을 지고 실제 가담자들이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담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발본색원해서 책임자들 모두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선관 입장에선 이 의혹에 대한 논란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그 대상이 국정조사, 국회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권익위의 조사,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하는데 감사원이 감사하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거가 있는 겁니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원 전원이 이제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겠다. 네. 이것은 절차상 또는 법상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된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기관인데 선관위는 이제 헌법에서 보장되는 헌법상 독립된 기구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통령이 관할하는 행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데 감사원이 수시로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정치 권력이나 행정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선례가 별로 없다라는 취지로 감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해석이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법률상 해석도 좀 다르고 입장의 차이도 있는데 오히려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원법에는 감사 업무를 방해하면 감사 방해죄로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지금 양 기관이 서로 적대적으로 지금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뭐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받는 것도 필요해 보이지만 네. 현재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의 감사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권익위에서도 조사를 한다고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필요하면 압수수색이든 강제 수사권을 발동할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시간대에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선관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기관 간의 권한 충돌이나 이해 충돌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네. 쇄신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퇴직한 공무원이나 이 인사청탁 문제는 사실은 강제 수사 아니면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실 인사청탁이나 인사비리 문제가 기소가 돼도 무죄가 나오는 확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수사기관이 재빨리 움직여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감사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소쿠리 투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감사한다고 했을 때 역시나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 수순도 밟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원에서는 지금 강도 높게 감사를 실시하겠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요구가 개혁이나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어떤 자료 수집이나 이런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선관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는데 고발 등의 어떤 조치까지 시사한 마당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을 명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사안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관위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입장을 변화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전례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2016년 경에도 일부 감사가 실시된 그 전례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압박이나 이 독립성을 흔들려는 시도보다는 쇄신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어떤 기초조사로서 모든 기관에 협조한다는 모습으로 입장 변화가 된다면 고발이나 수사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수사기관이 빠르게 수사를 해서 증거나 이런 내용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권익위도 역시 이번에 조사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익위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강제성이 있는 수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권익위의 전수조사는 사실은 지금 선관위에서 하는 전수조사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혐의라든가 비리까지는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무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사는 진행하되 궁극적으로는 이 채용 비리라는 것은 암묵적인 어떤 공모행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강제 수사권이 최우선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네. 이제 국회가 가지는 권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출석을 요구한다라든가 강제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정보 요구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불필요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안이 조사나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개선책에 중점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이제 기관과 기관 간의 어떤 다툼으로 비춰져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을 뿐 권한 내에서는 이제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헌법재판소한테 권한쟁의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가능합니까? 권한쟁의 심판 대상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이 선관위나 감사원의 상위 기관에서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유권 해석에 나아가서 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 이것들이 좀 의견 조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지금 국회에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각종의 기관에서 지금 자료가 요청이 될 거 아니에요. 좀 공유하는 모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